지난 시즌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가장 어린 평균 연령을 기록한 팀 중 하나였습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토트넘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24.8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어린 팀이었습니다.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팀은 첼시로 23.5세였고 브라이튼이 24.4세로 두 번째를 차지하며 토트넘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평균 25.2세로 다섯 번째로 젊은 팀이었고 프랭크 감독이 이끄는 만큼 역시 젊은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현재 토트넘 소속 선수 중 30대는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 단 2명뿐입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1996년 11월생으로 올해 만 29세가 되며 벤탄쿠르, 솔랑케, 리샬리송 등은 모두 1997년생으로 28세에 접어듭니다. 드라구시는 2002년생으로 아직 23세밖에 되지 않았으며 2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어린 선수들이 대부분인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가 얼마나 무게감을 주는지 통계 전문가 매치 오타도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은 리더가 없어진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앞두고 있는 토트넘에게 손흥민 같은 경험 많은 베테랑은 예상을 뛰어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현재 토트넘 선수단은 대부분 20대로 구성되어 있고 10대 선수들도 1군에서 많은 출전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2007년생 마이키 무어는 팀 내 최연소에 가까운 선수이며 2006년생 베리발과 그레이도 자주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레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레이의 원래 포지션은 미드필더이지만 엔지 감독 시절에는 주 포지션이 아닌 포지션에서 임시 센터백으로 주로 뛰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모든 대회에서 무려 9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솔직히 경기를 봤을 때 큰 강점이나 그런 건 없었고 스타급 선수도 찾을 수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프랭크 감독은 브렌트포드 부임 이후 그레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웹사이트는 아츠 그레이를 프랭크 감독의 부임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선수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레이는 토트넘에 합류하기 전부터 프랭크 감독과 브렌트포드가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선수입니다. 그레이는 뛰어난 지능과 위치 선정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뛰어난 기술 능력을 발휘합니다. 압박 속에서도 공을 받는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2대1 패스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비 지역에서 우아하게 공을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브렌트포드에 있었던 모든 미드필더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선수이며 프랭크 감독이 그레이를 매우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곽 감독은 토트넘 호스퍼가 6번 포지션에 미드필더가 없는 이유가 그레이 때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이가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그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3월 12일 태어난 아치 그레이는 명문 축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선 그레이의 할아버지인 프랭크 그레이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300경기 이상 뛰며 1973-74 시즌 1부 리그 우승과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했고 그의 아버지인 앤드류 그레이는 리즈 썬더벌리 노팅엄 등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뛰었던 프로축구 선수였습니다. 또한 그의 큰 삼촌인 에디 그레이 역시 리즈의 레전드였으며 역대 최고의 리즈 선수 투표에서 3위에 오를 정도로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구단 대표로 리즈의 감독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명 모두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뛰었던 엘리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을 꾸었고 리즈에서 프로 데뷔를 목표로 했습니다. 저는 항상 축구광이었습니다. 걷기 전부터 축구공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축구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저는 항상 축구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꿈은 없었고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살 때 그레이는 마치 기정사실처럼 리즈 유나이티드 아카데미에 입단했고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입증된 축구 혈통과 리즈 아카데미의 체계적인 훈련 덕분에 그레이의 실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밥 먹는 것만큼 쉽게 학기 최학교를 빼먹던 그레이는 불과 15세의 나이에 성인팀에 발탁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아스날과의 경기였는데 당시 경기에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벤치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는 유망주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리즈를 이끌고 있던 인물은 위대한 감독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비엘사 감독이었습니다. 비엘사 감독은 그레이를 마음에 들어 1군 훈련에 포함시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이었던 그레이는 방과 후에도 훈련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학교 수업과 1군 훈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에 그의 선택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물론 1군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 큰삼촌처럼 리즈에서 1군을 준비하기 위해 주저없이 훈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구단은 그레이가 학교 수업을 빼먹고 1군 훈련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학교와 직접 협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레이는 15살 때부터 리즈 구단이 관리하는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리즈는 그레이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지레이가 16살이 되자 장학금을 체결하여 그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학교와 직접 협상하여 팀 훈련을 빼먹을 수 있도록 한 구단이 그에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준 것이 흥미롭지 않나요? 내정 지레이는 마침내 2012년 프리시즌에서 첫 선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 그레이는 겨우 16살이었지만 블랙풀과의 경기에서 선발 멤버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리즈는 4-0으로 이겼고 16살의 그레이는 코너킥에서 팀 동료에게 공을 성공적으로 패스했고 이것이 세 번째 골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리즈 팬들의 기대는 폭발했습니다. 이제 그레이가 나로와 불과 10분 거리에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불운이 닥쳤습니다. 컨디션이 좋았던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시즌 3차전에서 그레이는 상대 선수의 거친 태클로 인해 심각한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 결국 끌려나온 그레이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결국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부상이나 기량 부족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결국 프리미어리그 데뷔전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팀 리즈도 팀의 강등으로 리그에서 강등되었습니다. 프로 계약을 맺자마자 이딴 악재에 직면했지만 그레이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일부 리그보다 수준이 낮았고 그레이는 1년 만에 많이 성장했기에 2부 리그에서 뛸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결과 시즌 중반 리버풀의 러브카드를 받았고 시즌 종료 후에는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며 성장을 증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레이가 주 포지션인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풀백으로도 활약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첼시, 브렌트포드, 토트넘 등 여러 팀이 그레이를 원했지만 토트넘이 그레이를 선택했습니다. 왜 토트넘이어야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당시 토트넘에서 리즈로 임대되어 있던 조 로든이 그레이가 리그에 적응하도록 도왔고 이것이 토트넘의 이미지를 개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레이는 토트넘에 와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거머쥐었고 지금은 프랭크 감독의 발탁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기에 주 포지션인 미드필더에서 꾸준히 활약한다면 부러워할 만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가 베리발과 함께 토트넘의 허리를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소흥민이 토트넘을 선택했다면 말이죠. 네.